유튜브 시작해요 2, 우리 유튜브 시작해요 2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 나이 또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주로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세대죠.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게 유튜브라는 이 영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함께 같이 하자고 권유하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1편에 이어 2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유튜브라면 배우는 게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동영상에 친숙한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을 잘 모르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가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들은 주로 글로만 의사 전달을 했거든요. SNS에서도 글로 하는 페이스북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지 사진과 동영상만 하더라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이제 막 사진을 배우는 사람들은 많지만 동영상으로 뭐 편집해서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익숙하지 않죠. 근데 이제는 단지 글로만 의사 전달하는 영역을 벗어나 사진과 동영상을 관심 갖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두 번째, 핸드폰으로 촬영할 때는 블로라는 앱을 이용해서 편집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촬영할 일이 많은데요. 핸드폰으로 촬영할 일이 많은데 야외 나가서나 아니면 누구랑 인터뷰할 때 이럴 때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죠. 그러고 나면 핸드폰에 동영상이 담겨 있으니까 그걸 컴퓨터로 옮기지 않고 바로 블로라는 앱을 이용해 갖고 거기서 편집을 합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그 블로라는 앱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유튜브에 블로를 치면 바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쫙 나와요. 동영상으로 나오면 뭔가를 배울 때 진짜 편합니다. 저는 블로 처음에 접할 때 이렇게 유용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조그만 핸드폰에 동영상 편집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더더욱이나 놀란 건 그게 무료라는 점이죠. 야, 이 사람들은 뭐 자선 사업 하나, 흙 파서 돈 버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블로에다가 뭐 약간 유료 회원으로 뭔가를 돈을 내면 추가 서비스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낌없이 그냥 돈을 냈어요. 무료로 쓰는 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돈을 냈죠. 사람 마음을 그렇게 가게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좋은 놀라운 앱들이 많습니다. 뭐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제가 그래서 블로가 어떻게 그 자선사업 하는 거 아닌가 싶어 갖고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블로라는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시장의 반응이 좋으니까 거기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왔다고 기사가 나던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컴퓨터에서, 아까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컴퓨터에서 작업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OBS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오픈 브로드캐스터 소프트웨어의 약자인데요. OBS. 인천 방송이 아마 OBS죠. 그 OBS 말고요.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OBS 치면 이 또 OBS 소프트웨어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OBS를 활용하니까 이렇게 이 뒤에 배경 있잖아요. 배경. 저 배경이 이 배경이 산이잖아요. 근데 제가 뭐 산을 배경으로 찍었을 리는 없고 제 뒤에는 녹색 천이 이렇게 있어요. 녹색 천이 있고 그 녹색 천을 바꾸는 거죠. 그 크로마키라고 그러는데 OBS를 통해서 크로마키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컴퓨터 화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컴퓨터 화면, 여기 컴퓨터 화면 나오잖아요. 이 컴퓨터 화면도 마찬가지로 OBS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니까 이렇게 저의 모습과 컴퓨터 화면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PPT를 보여드리고 그럴 때 편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영상 화면을 띄우기 위해서 PPT도
뒤늦게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PPT를 전혀 몰랐던 건 아니고 회사 다닐 때도 PPT를 보기도 하고 가끔 저도 손을 대보긴 했지만 저에겐 사실 PPT도 좀 어려운 영역이었죠. 저희 때는 PPT라는 거를 저희가 실무를 배울 때는 PPT라는 거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지도 않았을 때죠. 젊은 사람들이 PPT 잘하니까 사무실에 있을 때도 저로 젊은 사람들이 PPT를 해서 저를 줬지 제가 직접 PPT를 만들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뒤늦게나마 PPT를 배우고 점점 이제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PPT 같은 거는 잘할수록 좋죠. 우리가 프리젠테이션 할 일이 많잖아요. 어디 뭐 용역을 위해서 회사 가서 프리젠테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청렴 강의나 이런 것들을 가끔 하니까 청렴 강의 같은 것도 결국은 프리젠테이션 PPT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PPT를 잘 만들면 잘 만들수록 유리하죠. 경쟁력이죠, 경쟁력. 그 다음에 촬영은 컴퓨터 촬영은 OBS로 하더라도 다시 또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편집은 모바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바비. 이런 그 앱들 소프트웨어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은 압도적으로 미국이 앞서 있더라고요. 그 미국이 그렇게 별로 정교하지 않은 나라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러는데 또 뭐 사회적으로도 내부에 갈등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첨단 산업, 특히 정보기술통신 분야 이쪽은 미국이 아주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모바비도 미국계 회사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편집 기능을 제가 이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촬영 끝나면 컴퓨터에서 편집을 하는데 그 편집을 할 때 모바비를 통해서 합니다.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최근의 경향과 흐름, 그 다음에 기술, 동영상 기술, 뭐 편집 기술 이런 거를 저는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아주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갈 길이 아직 멉니다. 정말 저는 병아리예요, 병아리. 동영상 유튜브에서 강좌들은 일단은 동영상 고수들이 많더라고요. 사진을 찍던 분이 동영상 촬영업을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동영상 촬영업을 따로 원래부터 그것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해서 먹고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유튜브 시대에 완전히 물 만난 거죠. 물 만난 거죠. 제가 예전에 한 지금부터 20여 년 전쯤에 잡지사 기자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팬 기자, 취재 기자였고 그때는 이제 뭐 동영상 기자는 없었고 사진 기자가 우리 잡지사 내에 있었어요. 근데 이 저희들 제 생각엔 그 당시에 팬 기자가 메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팬 기자는 그냥 볼펜 하나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뭐 부지기수잖아요. 글 좀 쓴다는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별로 그렇게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더라고요. 언론사 내에서 정작 그냥 책상 하나씩 주고 알아서 취재와라 이제 이러는 거고 대신에 사진 기자는 완전히 그 암실 사진 인화하는 장소도 따로 있고 책상도 훨씬 더 크고 야 이거 뭐 대접이 한 2배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더더욱이나 좋은 건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일요일날 시간 되면 결혼식 가갖고 사진 찍어주고 아르바이트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월급 그것이 월급에 별로 그렇게 뒤처지지 않아요. 그렇게 몇 번 갔다 오면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그냥 글만 잘 쓰면 기자가 되고 그 기자가 언론사의 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오히려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잘 찍는 분들, 동영상 편집자들이 요즘 아주 각광받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제일
먼 갈 길은 사실은 콘텐츠예요, 콘텐츠. 암만 촬영 기술이 좋아도 촬영 기술만 가지고 사람들이 영상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촬영 기술, 촬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알려주는 유튜브들도 많이 봅니다만 그거야 뭐 몇 개 보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어떻게 할 거냐 참 부담되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특히나 전문성도 없고 또 이렇게 동영상 앞에 동영상으로 자기의 모습이 나간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누구나 클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부담도 되고 막상 이게 찍으려고 그러면 또 신경 쓰이고 부담되고 자꾸 얼고 뭐 이러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죠. 뭐 저질러야 뭐가 되든 말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해봐야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도 아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알겠어요. 유튜브 시대라고 하지만 정작 유튜브 하는 사람 많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용감하게 저지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저지르고 보자 이겁니다. 결국 제일 문제는 콘텐츠죠. 콘텐츠를 어떻게 할 거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럴 텐데요.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컴퓨터 촬영법, 컴퓨터 활용법, 유튜브 활용법, 촬영법, 유튜브 운영법 뭐 이런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블로그 전문가, 유튜브 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동영상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유능한 강사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일단 굉장히 쉽게 고지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브이로그도 많이들 해요. 여행 가가지고 그 여행을 쭉 촬영하는 거예요. 브이로그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거를 뭐 2박 3일 갔다 왔다 3박 4일 갔다 왔다 내지는 뭐 하루 갔다 오더라도요. 그 갔다 온 내용들을 쫙 그 과정을 전 과정을 찍어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편하게 내가 대신 여행 갔다 생각하고 보면 아주 뭐 힐링에 좋은 프로그램들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영상 잘 만드는 고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각광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동영상 만드는데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너무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정작 그것만큼 구독자 수가 안 늘어나면 힘 빠지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면 그만큼 살아가는데 낭비적 요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급적 시간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갖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뭐 대개의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갖고 정성 들여 만들더라고요. 또 정성 들여 만든 만큼 보람도 있고 시장의 반응도 분명히 있는 건 같아요. 그런 점에서 시간을 많이 안 들이고 하는 것이 좋은 거다,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통하지 않는 뭐 여하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식, 정치 등 이런 분야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 시장에 뛰어들고 있죠. 또 실제로 저도 이제 뭐 경제 관련돼서 보기도 하고 또 정치 관련해서 보기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뭐 정치야 뭐 그냥 신문 보고 뉴스 보면 대충 흐름을 따라가지만 경제 같은 경우는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이런 현상들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이유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경제는 어떻고 디플레이션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결국은 콘텐츠는 본인이 잘하는 거 그냥 찾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뭐 전문성이 있으면 그거 아니면 좋아하는 거 뭘 만드는 걸 좋아한다든지 뭐 이러면 그거를 열심히 한다든지
제가 가끔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 참 신기하던데 바닷가에서 투망질하는 거 그거 조회수 되게 많이 나와요. 그냥 바다 가갖고 투망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고기가 많이 잡히더라고요. 큰 고기들이. 저도 놀랐어요. 근데 여하튼 그냥 가가지고 투망질하는 것밖에 아닌데도 뭐 몇십만 명이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사실은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그래 다양하게 좀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나가서 직접 뭐 뭘 키운다든지 뭐 가다가 뭐 신기한 벌레를 봤다든지 뭐 그러면 그 벌레 움직이는 거 뭐 이런 거를 그냥 촬영만 해도 뭐 강아지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이죠. 강아지가 웃기는 행동하면 그 촬영하면 그런 것들은 대박 나죠. 우리 집도 강아지 있었는데 우리 집 강아지는 너무 이게 오래되셔가지고 얼마 전에 먼 길 떠났는데요. 하여튼 강아지 있으면 강아지 이렇게 찍으면 그 자체가 또 굉장히 큰 관심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정치, 행정 등 이런 현안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다루는 거 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가끔 여행 다니니까 여행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화나 책 이런 거에 대한 감상, 후기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뭐 영화, 책 이런 거 중에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 그 뭐 많은 사람들은 영화를 그냥 그 자체를 요약해 가지고 다 동영상으로 보여주던데 저는 그게 원래 정보보호상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안 된다는 거 굳이 하고 싶지 않고 그래갖고 그렇게 안 합니다. 가급적 영화도 동영상은 활용하지 않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갖고 와서 오히려 그거에 대한 저의 판단, 느낌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사실들 뭐 이런 거를 많이 다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그 영화 후기에 비해서 영상이 별로 없죠. 그런 점은 좀 약점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저는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여러 분야를 나눠서 이제 여러 분야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분야를 할 바에는 그 종합 백화점처럼 하지 말고 하나하나를 나눠 가지고 그 사이트를 열어라, 유튜브를 개설해라 이런 조언들이 많아요. 근데 뭐 저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 그럼 어차피 뭐 아직은 사람도 많이 안 들어오니 그냥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알아요? 어느 항구로 배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여기 한강 가보면 뭐 낚시하시는 분들, 강태공들 낚싯대 여러 개 들이오잖아요. 어느 낚싯대에 고기 걸릴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여러 개 들이오고 보는 거죠. 그 중에 뭐 한두 개가 걸리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걸리면 나머지는 접더라도 일단 여러 개 걸어놓고 해보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영상의 시간은 짧을수록 좋대요. 원래 약간 고수가 되면 10분을 약간 넘깁니다. 그 사람들은 광고가 중간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럼 광고가 들어오려면 10분을 넘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이 약간 좀 넘어가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거 생각하고 별 내용 없는데 약간 좀 질질 끄는 듯한 느낌이 드는 동영상들도 있어요. 인기 드라마 중간에 이렇게 찍찍 늘어나듯이 늘어나는 경향도 있는데 대개 경우 그래갖고 좀 유명한 사람들은 10분을 좀 넘기고 근데 이제 뭐 광고 들어올 일 없는 사람들 저희 같은 초보자들은 가급적 짧은 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우리 유튜브 합시다 이거 한 번에 찍으면 10분이 훨씬 넘을 것 같아갖고 두 번으로 나눠 찍는 거예요. 혹시라도 보시다가 지겨워서 나가지 마시라고 지겨워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올리는 타이밍은 최소 한 번, 최소 주 1회 이게 거의 최소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그 텀이 늘어나면 그때는 이제 관리가 좀 잘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좀 관심을 안 두는 그런 채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소 한 번,
주최사원분도 사실은 뭐 다른 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 시간들이죠. 최소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의 시간은 걸리니까요. 그리고 뭐 매일 해도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매일 하면 좋긴 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주 2회 정도는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유튜브 해요. 그래서 유튜브 세상에서 놀자고요. 우리 연배들 유튜브 잘 모르긴 하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배워서 서로 격려하고 보고 분석해주고 충고해주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앞으로 한 2, 30년 동안은 유튜브 세상에서 또 함께 만나자고요. 예, 감사합니다.